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AI 인프라의 숨은 강자, 바로 네뷰스 그룹, 티커는 NBIS,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폭발적인 성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기업의 초고속 성장이라는 눈부신 빛이랑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동시에 살펴보는 겁니다. 양면을 다 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CEO 인터뷰, 최신 실적 공시,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레딧 토론까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그 실체를 한번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아직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생소했는데 알아보니까 제2의 엔비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네, 그런 말도 나오죠. 러시아의 구글로 불렸던 얀덱스에서 분사해서 작년에 나스닥에 재상장한 유럽 기반의 AI 클라우드 기업이라고요.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배경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핵심 사업 모델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GPU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네오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GPU 컴퓨팅 파워. 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미래 세계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컴퓨트 자원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개발자들이 수억 원짜리 엔비디아 H100 같은 GPU 칩을 직접 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필요 없이 그냥 네뷰스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사양 PC 게임 하려고 비싼 컴퓨터 사는 대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월정액 내고 즐기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비유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많죠. 그렇죠. 네뷰스만의 강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자체적으로 서버와 랙, 네트워킹 시스템까지 직접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자체 기술이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엔비디아와의 오랜 협력 관계 덕분에 최신 GPU를 누구보다 먼저 대량으로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은 돈이 있어도 GPU를 못 구해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라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돈도 기술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네뷰스 같은 외부 업체와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 맺는 거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시간과 전문성 때문이에요. 시간과 전문성? 지금 AI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6개월만 뒤처져도 따라잡기 힘들죠.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부지 선정부터 설계, 건설, 전력망 확보, 운영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하지만 네뷰스를 통하면 당장 내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즉 수십조 원을 주고 2, 3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게다가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는 그냥 건물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결국 시쟁을 선점하기 위한 시간 벌기 비용인 셈이군요. 그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가요? 숫자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는 2031년까지 최소 1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입니다. 23조요? 네. 여기에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최대 194억 달러, 약 26조 원까지 늘어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잠깐만요. 26조요? 아니 지금 네뷰스 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이 227억 달러 정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하나가 회사 전체 가치보다 더 크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메타와도 별도로 5년간 약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7%나 급증했습니다. 547%.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 전망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이 1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회사 전망치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아, ARR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ARR은 Annual Recurring Revenue의 약자인데요. 구독 서비스처럼 앞으로 1년간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평가받죠. 아하, 안정적인 매출이군요. 그런데 네뷰스는 올해 2026년 말에 ARR 목표치를 무려 70억에서 9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네, 70억에서 90억이요? 지금보다 최대 7배 성장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심지어 지난 4분기에는 처음으로 조정 EBITDA 기준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요. 성장률이 정말 비현실적인 수준이네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네뷰스가 단중한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이 회사는 클라우드 사업 외에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알짜 자회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숨겨진 자산. 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 레딧의 한 강성 투자자는 이 자회사들의 가치만 해도 수십억 달러인데 시장이 이걸 거의 공짜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숨겨진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네뷰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기업인 클릭하우스입니다. 네뷰스는 이 회사의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펀딩에서 클릭하우스가 무려 1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50억 달러요? 잠깐만요. 네뷰스 시총이 22억 달러인데 자회사 하나의 가치가 그 정도라고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이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인 아브라이드도 있고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라벨링하는 플랫폼인 톨로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이 자회사들의 가치를 보수적으로만 합쳐도 170억에서 20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현재 네뷰스 주가에서 시장의 핵심 사업인 AI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가치를 거의 0 또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 자회사들 가치만 빼도 본업 가치는 거의 없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짜로 연 500%씩 성장하는 AI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하는 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와, 이야기만 들어보면 정말 인생을 바꿀 주식처럼 들리네요.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왜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오히려 빠진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리스크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 때문입니다. 비용이요? 네, 투자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숫자가 바로 설비 투자, 즉 캐펙스입니다. 네뷰스는 2025년에만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4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올해 2026년에는 무려 160억에서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억 달러요? 그건 지금 회사 시가총액이랑 거의 맞먹는 돈이잖아요. 아니, 버는 돈보다 투자하는 돈이 몇 배나 더 큰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죠? 맞습니다. 이건 뭐 버는 족족 땅 파서 데이터 센터 짓는 수준이 아니네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레딧의 비판적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 말씀하신 대로 자본 지출과 주주 가치 희석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결국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대규모 부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죠. 하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마존도 초창기에는 버는 돈을 전부 물류센터 짓는 데 쏟아부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B2B 기업의 숙명 같은 거 아닌가요? 초창기에는 큰 고객사 한두 곳에 의존하다가 점차 다변화하는 게 일반적인 성장 경로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네뷰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리스크인 고객 집중 리스크와 연결되는데요. 아, 고객 집중 리스크. 현재 매출의 거의 전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단 두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 고객들이 언젠가는 네뷰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자요? 네, 지금은 시간이 급해서 네뷰스를 이용하지만 2, 3년 뒤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완료한 뒤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네뷰스를 버리는 이른바 토사구팽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아,
네뷰스가 결국 이 거인들의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듣고 보니 아찔하게요. 영원한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가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데 바로 기술 및 실행 리스크입니다. 기술 리스크요? GPU는 아시다시피 2, 3년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지는 감가상각이 극심한 자산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수십조 원을 들여 사들인 H1 그래 칩이 3년 뒤에는 구식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끊임없이 영원히 해야 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네뷰스처럼 이렇게 AI 특화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또 다른 리스크죠.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코어 이브라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코어 이브. 네,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네뷰스와 똑같은 사업 모델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인들이죠. 지금은 네뷰스가 특화된 서비스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거인들이 본격적으로 AI 인프라 경쟁에 뛰어들면 결국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가격 경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최신 GPU는 발열이 너무 심해서 기존의 공랭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반드시 액체 냉각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액체 냉각? 수십만 개의 GPU를 액체로 식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그것도 전 세계적인 전력난 속에서 계획된 예산과 시간 안에 문제없이 짓는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실행 리스크입니다. 하긴 그게 말처럼 쉽진 않겠네요. 실제로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를 짓던 한 회사는 지역 전력망 문제로 완공이 1년이나 늦춰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계획서 상의 숫자와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뷰스 그룹, NBIS. 이 회사는 AI 혁명이라는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곡괭이를 파는 기업으로 정말 비현실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사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고객 이탈, 그리고 기술 실행 리스크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주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네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몇 년짜리 일시적인 해결책일까? 아니면 AI의 특화된 효율성과 전문성을 미기로 그 거대 기업들조차 대체할 수 없는 영구적인 인프라 파트너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네뷰스의 10년 뒤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네뷰스 그룹 NBIS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엄청난 투자의 끝은 모두가 꿈꾸는 장밋빛 미래일까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승자의 저주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